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가장 궁금한 한 가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 닿는 질문을 골라 타로 카드로 살펴드릴게요. 1번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요. 제 손끝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네요. 막 큰 돈이 갑자기 쏟아진다.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요. 오래 막혀있던 곳간 문 앞에서 열쇠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던 시간이 있었고 들어올 돈은 늦어지고 나갈 돈은 먼저 줄 서 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번 분들은 그 와중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안으로는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고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일은 피하려고 애쓰셨던 결이 보입니다. 맨 앞자리에 제동자 카드가 앉아 있어요. 이 카드는 사람처럼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있습니다. 안에 큰 금덩이가 들었는지 작은 복주머니가 들었는지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표정이 밝아요. 1번 분들 금전 운의 첫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 손에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 작게 시작되는 돈줄이 있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큰 숫자가 찍히는 장면보다 잊고 있던 돈, 지나가던 기회, 누가 툭 던지는 제안, 예전에 해둔 일이 작은 수입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옆에 쌀가마니 카드가 같이 붙어 있죠. 이게 참 중요해요. 제동작 카드가 작은 복덩이를 안고 뛰어오는 아이라면 쌀가마니 카드는 그 복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묵직한 창고예요. 손에 들어온 돈이 바로 빠져나가면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보다 그 돈을 어디에 쌓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카드값, 고정비, 가족 비용, 미뤄둔 결제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는 느낌이요. 들어온 돈을 기뻐하기도 전에 어디로 빠져나갈지 계산부터 하게 되는 그 마음, 이게 쌀가마니 카드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비어있는 가마니가 아니에요. 이미 조금씩 쌓아온 것이 있습니다. 1번 분들,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절약, 작은 저축, 일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간 태도, 그것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아도 바닥에 깔린 곡식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돈이 아주 요란하게 흔들리기보다 작게 들어온 것을 단단히 묶어두는 쪽으로 운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자리에 도장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또렷해져요. 도장 카드는 그냥 문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결정하는 자리예요. 계약, 승인, 약속, 결제, 신청, 확인, 이런 현실적인 장면이 들어옵니다. 1번 분들 중에는 이번 달에 돈과 관련해서 서명해야 할 일, 확인해야 할 문서, 다시 검토해야 할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말로만 좋다 하는 제안보다 종이에 적힌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통장도 그렇고요. 자동이체, 구독료, 보험료, 미뤄둔 정산, 이런 것들이 도장카드 밑에서 조용히 얼굴을 내밀어요. 돈은 샘물처럼 들어와도 바가지에 금이가 있으면 줄줄 새잖아요. 그러니 이번 달 1번 분들은 내가 찍는 도장, 내가 누르는 확인 버튼, 내가 보내는 계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옆결을 이어보면 고사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 위에 정성껏 올려둔 음식처럼 보여요. 대충 차린 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깨끗하게 준비한 상입니다. 1번 분들 금전운에서 고사카드는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말해요. 돈이 무조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조급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을 먼저 닦는 장면입니다. 집안에 오래 묵은 영수증, 버리지 못한 종이, 쌓인 먼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거부터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돈이 막힐 때는 집 안 공기도 무겁고 책상 위도 어수선하고 지갑 안도 낡은 종이들로 가득하거든요. 이 고사카드는 말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먼저 비워두라고요. 제동작 카드에서 시작된 작은 복이 쌀가마니 카드로 쌓이고 도장 카드에서 현실의 확인을 거친 뒤 고사 카드에서 정성으로 문을 여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이번 달은 허황된 횡재보다 이미 가까이 와 있는 돈을 놓치지 않는 달입니다. 예전에 연락했던 거래처, 잊고 있던 환급, 미뤄둔 신청, 안 팔리던 물건 다시 정리하면 팔릴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보여요. 돈은 큰 대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엌 옆 작은 문으로도 들어오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처럼 조용히 나타나기도 해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그 작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요. 1번 분들은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은 있는데 결정이 늦어졌거나 본인 가치를 낮춰 말한 적이 있어 보여요. 단가를 말할 때 괜히 미안해지고, 받아야 할 돈을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새어나간 적도 있었죠. 제동작 카드는 밝게 웃는데 도장 카드는 딱딱하게 묻습니다. 정말 그 가격이 맞냐고요? 정말 그 조건으로 괜찮냐고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이어도 계산은 분명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너무 차가워질 필요는 없지만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사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마음을 세우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자리 하나를 정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번 달 내가 받을 돈, 지켜야 할 돈, 갚아야 할 돈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말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흐릿한 소원보다 정성 들인 마음을 더 잘 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돈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더 안정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1번 분들 전반 흐름은 이렇게 읽힙니다. 작은 돈줄이 열리고 그것을 저장할 자리가 생기고 현실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정성으로 복문을 여는 구조예요. 이번 달 초반에는 큰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주변에 있는 돈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통장 내역을 살피고 미수금이나 환급금을 확인하고 오래된 물건 중 팔 수 있는 것을 골라보고 예전에 멈춘 일을 다시 꺼내보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만 묵히면 문이 안 보이는데요. 1번 분들 카드에서는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잠깐 잊은 모습이에요. 그 열쇠가 이번 달에 손끝에 걸립니다. 후반으로 들어오면 금전운의 장면이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앞에서는 작은 복이 오고 그릇을 닦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복이 누구를 통해 어떤 길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보입니다. 업신 카드가 먼저 나와요. 업신 카드는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존재처럼 돈이 들어오는 길보다 돈이 머무는 터를 더 강하게 봅니다.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혼자만의 노력보다 집안, 가족, 오래된 기반, 내 이름으로 쌓아온 신뢰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 말 한마디, 배우자나 가족의 조언, 예전부터 알던 사람의 소개, 오래 거래한 곳의 연락, 이런 데서 흐름이 살아나요. 새롭고 화려한 길보다 익숙하지만 믿을 만한 길이 더 낫습니다. 업신 카드 옆에 엽전 1번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예뻐요. 시작점의 돈입니다. 아직 산처럼 쌓인 재물은 아니어도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첫 금화 같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번 달 1번 분들은 아주 작은 금액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적은 돈이라고 흘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걸 시작점으로 보면 다음 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업 제안, 단가가 낮은 첫 거래, 오래된 고객의 가벼운 문의, 중고 판매, 소액 환급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나 싶어도 엽전 1번 카드는 말합니다. 동일은 첫 동전 소리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업적 카드가 뒤에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해온 일의 결과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이에요. 1번 분들 중에는 이번 달에 내가 만든 성과, 내가 쌓아둔 실력, 내가 책임졌던 일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작은 보상, 수당, 인센티브, 평가, 프로젝트 관련 이익이 보이고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은 후기, 소개, 재구매, 성과 증명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엽전 1번 카드와 같이 붙어 있으니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 뒤에 명분이 붙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가격을 말할 수 있는지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정화수기도 카드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는데요. 이 카드가 후반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카드예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 때문에 속상한 말을 듣거나 돈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하는 순간이 있어도 바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화수기도 카드는 깨끗한 물 한 그릇처럼 가만히 비추는 카드입니다. 누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도 되고 부탁도 되고 거절도 부드럽게 됩니다. 돈 문제는 칼처럼 자르면 상처가 남지만 물길처럼 터주면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이 후반 4장을 하나로 보면요. 집안의 재물신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 그 앞에 엽전 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져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내가 해온 업적이 사람들 앞에 놓이고 마지막에는 정화수기도 카드가 물그릇처럼 마음을 고요히 받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 이번 달은 돈을 새로 쫓아다니기보다 이미 쌓아둔 신뢰와 성과를 돈으로 바꾸는 달이에요. 내 능력을 보여줄 자료, 내가 했던 일의 기록, 예전 고객의 반응, 내가 받을 돈의 근거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말로만 나는 열심히 했어요 하는 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근거 하나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 내가 고생한 건 많은데 막상 돈 얘기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때요. 내가 너무 돈덩어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받을 것도 늦게 받고 말도 흐려버린 적. 그런데 업적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제는 본인이 한 만큼을 인정받아야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물에 씻겨 내려보내듯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엽전 1번 카드는 작아도 분명한 시작이고 업적 카드는 그 시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번 분들 후반 실전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이번 달에는 돈과 관련된 말을 그냥 기억에 맡기지 마세요. 약속은 문자로 남기고 정산일은 따로 적고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구분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수입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지 말고 그중 일부라도 따로 떼어두세요. 액수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쌀가마니 카드와 업신 카드가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따로 떼어둔 돈이 씨앗처럼 작용합니다. 씨앗은 땅속에 있을 때 작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새순을 밀어 올리잖아요. 또 하나 보이는 건 1번 분들 주변에 동의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귀인이라기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족처럼 편한 사람, 나보다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제안을 가져온다기보다 놓치고 있던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봤냐고 묻는 식입니다. 그 말이 귀찮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업신 카드는 가까운 곳에 복이 붙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먼 곳에서 대박을 찾기보다 내 주변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엽전 1번 카드는 시작의 돈이라서 너무 빨리 불리려고 하면 흔들립니다. 작은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큰 지출을 잡거나 검증 안 된 투자성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을 키우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물그릇에 물이 반쯤 찼는데 그걸 들고 뛰면 쏟아지잖아요. 천천히 들고 가야 합니다. 특히 누가 빠르게 벌 수 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재촉하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도장 카드가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확인 없는 결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첫 주 안으로 통장 내역을 한번 차분히 적어보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새는 돈을 따로 보시면 어디가 막혔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연락 끊긴 거래처나 고객 혹은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가볍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부담스러운 말 말고 잘 지내시는지 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마음이 어수선할 때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내가 받을 돈은 바르게 받고 나갈 돈은 순하게 나가고 남을 돈은 단단히 남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치성을 거창하게 차리지 않아도 마음이 맑으면 그 정성은 닿습니다. 전체로 보면 1번 분들의 이번 달 금전운은 작게 시작해서 단단히 쌓는 흐름입니다. 큰 소리로 문을 여는 돈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내 곁에 앉는 돈이에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은 작은 기회가 오고 그걸 잘 확인하고 내 성과와 연결하고 정성으로 지켜내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완전히 걱정이 사라진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는 달이에요. 돈 앞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통장 숫자보다 더 중요한 내 중심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작은 복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엽전 소리가 모여 곡간문을 깨우는 달입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내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이번 달 가장 바라는 금전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이번 분들 카드들을 펼쳐놓고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막 급하게 뛰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한 부엌, 따뜻한 밥 냄새, 오래된 찬장 안에 차곡차곡 놓인 그릇 같은 느낌이 먼저 올라옵니다. 돈이 한 번에 확 뒤집히는 그림이라기보다 생활의 밑바닥이 다시 데워지는 흐름이에요. 통장 잔고만 보면 답답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달에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작은 안도감이 먼저 들어옵니다. 맨 앞자리에 쌀그릇 카드가 놓여 있어요. 이 쌀그릇 카드는 빈 그릇처럼 외롭게 있지 않고 누군가 매일 손으로 닦아둔 그릇처럼 보여요. 이번 분들 금전운의 시작은 화려한 횡재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서 열립니다. 월급이든 생활비든 고정수입이든 작은 매출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달이에요. 그동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먼저 보였을 수 있어요. 장바구니 담을 때도 가격표부터 보고 카드값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조여오고 누가 밥 한번 먹자고 해도 속으로 계산이 먼저 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쌀그릇 카드는 그렇게 움츠러든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은 크게 벌기 전에 내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바치는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옆에 촛불 카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깊어집니다. 쌀그릇 카드가 현실의 그릇이라면 촛불 카드는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작은 불씨예요. 이번 분들, 사실 돈 때문에 지친 와중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소원이 있으시죠? 다시 수입을 늘리고 싶다. 밀린 것을 정리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촛불카드 안에서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불꽃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번 달에 이번 분들은 돈을 향한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돈이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정돈하기 위해 마주해야 할 것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결로 재수국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살아나요. 재수국 카드는 막힌 문 앞에서 북소리 한번 울리고 먼지 낀 복기를 다시 열어젖히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 금전운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쪽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 열리는 복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다시 부르는 행동이 필요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한 일을 보이게 정리해야 하고 프리랜서나 부업 하시는 분들은 묵혀둔 상품 설명이나 서비스 소개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예전에 올려두고 반응 없던 글, 지워버릴까 하던 홍보, 연락이 끊긴 손님, 그런 것들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어요. 재수국 카드는 말합니다. 복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먼저 들린다고요. 그 옆에 장독대 카드가 놓였는데요. 이 카드가 이번 분들의 전반 흐름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장독대 카드는 하루아침에 맛이 나는 장이 아니잖아요. 오래 두고 햇빛 받고 바람 맞고 비 오는 날도 지나면서 깊어지는 맛입니다. 이번 분들 돈도 그래요. 당장 눈앞에서 빠르게 불어나는 돈보다 시간이 만들어준 돈, 신뢰가 만들어준 돈, 오래 해온 일이 익어가는 흐름이 더 강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답이 느려 보인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장독대 카드는 속에서 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래 버틴 분야, 자주 해온 일, 반복해서 쌓아온 기술,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돈의 향이 올라옵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남들은 빠르게 버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딘가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이요. 통장 잔고는 쉽게 늘지 않는데 책임질 일은 계속 늘어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쌀그릇 카드와 장독대 카드가 함께 있으면요. 이번 분들은 이미 기반이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기반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온 생활력, 사람을 챙기는 능력, 꾸준히 버틴 시간,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복의 그릇으로 바뀝니다. 촛불 카드와 재수국 카드가 가운데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 마음의 발언과 현실의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빌기만 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촛불 카드는 소원을 세우라고 하고 재수국 카드는 발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초반에는 마음이 조금 피곤해도 손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갑을 비우고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결제 내역을 끊고 팔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고 돈과 관련된 말들을 메모해 보세요. 이상하게 단순한 정리 하나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부엌 찬장을 정리했는데 마음까지 정리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가족이나 집안 문제와 돈이 함께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생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할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쌀그릇 카드와 장독대 카드가 집안의 그림을 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돈 문제는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까지 상할 수 있어요. 촛불 카드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세우고 재수국 카드처럼 필요한 말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따뜻하지만 흐릿하지 않게, 부드럽지만 내 몫은 놓치지 않게요. 이번 분들 전반은 큰 물길보다 생활 속 동일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먼저 나눌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끊을지, 작은 수입을 어디에 붙일지 이런 현실적인 선택이 운을 바꿔요. 특히 새로 뭔가를 크게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의 상태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시간, 이 네 가지가 이번 달 금전운의 씨앗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진 것을 살펴보면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쌀그릇 카드에서 시작해 촛불 카드가 마음을 밝히고 재수굿 카드가 문을 열고 장독대 카드가 시간을 품는 흐름이에요. 이번 달 이번 분들은 급히 뛰어서 복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집 앞마당에 이미 놓인 장독을 열어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오래 익은 것이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안 보였을지 몰라도 이번 달에는 누군가 그 맛을 알아보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본인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돈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익어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후반으로 들어오면요. 앞에서 차려둔 그릇과 정성의 불씨가 실제 돈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엽전 2번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 카드는 혼자 떨어진 동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 도움의 돈처럼 읽힙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후반에는 혼자 끙끙대기보다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지인이 알려준 정보, 가족의 도움, 손님의 소개, 동료의 한마디, 예전 인연의 연락 같은 것이 재물 흐름에 작게나마 영향을 줘요. 특히 외로웠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걸 혼자 감당한다고 느낄 때 더 서럽잖아요. 엽전 2번 카드는 그 고립감이 조금 풀리는 장면입니다. 옆에 백마장군 카드가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곧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에요. 큰 계획, 추진력, 기상, 리더십이 들어옵니다. 이번 분들 후반에는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듯 지금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한 번 더 앞으로 가보라는 흐름이 강해져요. 다만 백마장군 카드는 마음만 앞서는 돌진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큰 방향을 보는 카드입니다. 이번 달 돈 문제에서 작은 감정에 갇히면 길이 좁아집니다. 누구는 나보다 많이 벌었다더라. 저 사람은 쉽게 풀린다더라. 이런 비교는 도움이 안 돼요. 백마장군 카드는 고개를 들고 먼 길을 보라고 합니다. 내 동일은 남의 길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현실의 문이 열립니다. 마패 카드는 공식적인 문서, 승인, 종결, 자격, 인정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이번 분들 중에는 신청해둔 일, 기다리던 연락, 결과 확인, 정산, 계약, 업무상 승인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감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절차로 풀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후반에는 서류, 메시지, 알림, 공지, 계좌 확인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질질 끌던 문제가 정리되거나 오래 기다리던 답이 오는 모양이 보입니다. 답이 아주 화려하지 않더라도 애매했던 것이 마무리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돈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어떤 조건으로 이어지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에 금의 환영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가 후반의 끝을 참 따뜻하게 밝힙니다.
금이환영 카드는 그냥 자랑만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고생한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알아봐주는 결과, 수고 끝의 소식, 작지만 뿌듯한 성취가 들어옵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해온 것을 인정받는 쪽으로 흐릅니다. 돈이 아주 크게 터진다기보다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계속 해온 게 헛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의 보상이 큽니다. 물론 그 보상이 실제 수입이나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일과 연결된 금전, 성과 보상, 소개를 통한 수입, 결과가 확인되는 돈의 기운이 붙습니다. 엽전 2번 카드에서 사람의 도움이 들어오고, 백마장군 카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마패 카드가 공식적인 문을 열고, 금이환영 카드가 결과의 기쁨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건 한편의 길 떠나는 장면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는데 누군가 물 한 모금 건네주고 흰 말이 앞길을 비추고 관문 앞에서 증표를 확인받고 끝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분들 후반에는 혼자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움을 받더라도 내 방향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누가 좋은 말 해준다고 전부 따라가면 안 되고 백마장군 카드처럼 중심을 세워야 해요. 이런 경우가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에게 작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자, 소개해줄게, 이거 한번 신청해봐, 너 이거 잘하잖아,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요. 엽전 2번 카드와 마패 카드가 같이 있으면 그 말 안에 현실적인 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말만 듣고 움직이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간, 금액, 책임, 역할, 정산 방식, 이런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도움도 기준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백마장군 카드와 금이환영 카드가 함께 있으니 이번 분들은 후반에 체면을 세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든 티를 안 내고 버텼다면 이번 달 말쯤에는 그래도 나 이렇게 해냈다 하고 속으로 작게 웃을 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가족에게 나쁜 소식만 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에서 이건 꽤 중요한 신호예요.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이기도 하잖아요. 통장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어깨가 펴지고 미뤄둔 결제를 처리하면 숨이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금이환영 카드는 그런 회복감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번 분들 무리한 과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이환영 카드가 나오면 기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풀렸다고 바로 크게 쓰고 싶어지거나 나도 이제 괜찮다고 보여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독대 카드가 있었죠. 이번 달의 복은 오래 익히는 복입니다. 한번 들어온 돈을 한 번에 써버리면 흐름이 짧아져요. 좋은 일이 생겨도 조용히 챙기고 먼저 밀린 것부터 정리하고 남는 돈은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쁨은 누리되 곶감문은 닫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후반에는 돈과 관련된 신청이나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환급, 정산, 지원금, 계약 조건, 급여 내역, 부수입, 입금일처럼 숫자가 붙은 일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세요. 부탁이 아니라 정보 확인처럼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밥 먹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 올려두며 이번 달 내 생계가 안정되고 동일이 순하게 열리길 정성으로 빌어보세요. 큰 치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번 분들 전체 금전운은 안정 회복형입니다. 급격한 폭발보다 생활의 그릇을 다시 채우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 길을 얻고 공식적인 확인을 거쳐 작은 성취를 손에 쥐는 흐름이에요. 초반에는 지출을 정리하고 기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중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움직여야 하며 후반에는 도움과 승인, 결과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 돈이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달입니다. 불안해서 피하던 사람이 아니라 차분히 확인하고 정리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께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느리게 온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장독대 카드처럼 오래 익어야 깊은 맛이 나는 돈도 있어요. 쌀그릇 카드처럼 매일의 생활을 지키는 돈도 귀하고, 촛불 카드처럼 꺼지지 않은 소원이 길을 만들고, 재수국 카드처럼 내가 움직인 만큼 복문이 열립니다. 후반에는 엽전 2번 카드의 도움, 백마장군 카드의 추진력, 마패 카드의 확인, 금이환향 카드의 뿌듯한 결과가 이어지니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이번 달은 작게라도 살아나는 달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함께 이번 달 꼭 풀리고 싶은 금전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3번 분들 카드 위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니까요. 이상하게 오래된 장부 한 권을 펼치는 느낌이 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덮어둔 것 같은데 안에는 계산이 복잡하게 남아 있어요. 돈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 오래된 마음, 미뤄둔 정리까지 같이 엉켜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 7월 금전운은 단순히 들어온다, 나간다로 끝나지 않아요. 묵은 것을 태우고 바람을 들인 다음에야 복이 앉는 모양입니다. 맨 앞에 대신 할머니 카드가 나와 계세요. 이 카드는 아주 크고 오래된 어른의 눈으로 3번 분들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당장 통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돈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막혔는지, 왜 한번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묶였는지 그 깊은 뿌리를 짚어냅니다. 3번 분들, 이상하게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었던 때가 있었죠. 들어오면 바로 누군가에게 쓰이고 모아두려 하면 급한 일이 생기고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으면 예상 못한 지출이 와서 마음을 눌렀을 거예요. 대신 할머니 카드는 그걸 단순한 낭비로만 보지 않습니다. 집안의 흐름, 오래된 책임감, 내가 짊어진 몫이 동일 위에 함께 놓여 있었다고 읽힙니다. 옆에 지전 태우기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 금전운에서 묵은 장부를 정리하는 장면이 아주 강하게 떠올라요. 종이를 불에 넣으면 한순간에 타오르지만 그 재가 남긴 뜻은 가볍지 않잖아요. 3번 분들 안에도 돈 때문에 쌓인 미안함, 억울함, 후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나?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그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오래 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전 태우기 카드는 지난 돈의 후회를 계속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흘러간 돈을 붙들고 있으면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좁아져요. 종이 태우듯이 마음속 오래된 계산서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카드값 명세서를 보다가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고 별일 아닌 지출 하나에도 예전 실수까지 같이 떠오르는 때요. 돈은 오늘의 숫자인데 마음은 자꾸 지난달, 작년 더 오래전으로 끌려갑니다. 3번 분들 전반 흐름은 바로 그 끌려가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돼요. 대신 할머니 카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큰 그림을 보고 지전 태우기 카드가 이제는 그 죄책감을 태우라고 말합니다. 돈을 잃었다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이 늦었다고 복이 영영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달에는 정리의 불을 한번 피워야 합니다. 그 다음 자리에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기가 달라져요. 앞에 두 카드가 묵직한 안방과 제사상 같은 느낌이었다면 부채 카드는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바람입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돈 흐름에 환기가 필요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방식, 늘 하던 계산법, 내가 손해봐도 말 못하던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해요. 부채 카드는 크게 몰아치는 태풍이 아니라 답답한 방 안에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걸 뒤집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지금 내 동일에서 공기가 고여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계속 사고 있지는 않은지, 쓰지 않는 서비스에 돈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지갑이 자꾸 열리지는 않는지요. 옆에 돼지머리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확실히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식으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돼지머리 카드는 정성을 차리고 문을 여는 카드입니다. 상 위에 올려진 돼지머리처럼 이 복은 대충 부른 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모시는 복이에요. 3번 분들 7월 금전 운은 앞에서 태우고 중간에서 바람을 들이고 마지막에 복을 맞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후회와 새는 돈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복만 달라고 하면 문이 반쯤만 열립니다. 먼저 치우고 비우고 정돈해야 돼요.
그러면 돼지머리 카드가 웃는 얼굴처럼 복을 당겨옵니다. 이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요. 대신 할머니 카드가 오래된 안방에 앉아 3번 분들의 장부를 조용히 펼쳐봅니다. 옆에서는 지전 태우기 카드가 지난 후회가 적힌 종이를 불길에 넣고 부채 카드가 그 연기와 무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머리 카드가 환하게 차려진 상 위에서 복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그냥 돈을 벌어라, 아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번 분들 삶에서 돈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다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3번 분들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생기면 나만 먼저 쓰기보다 주변을 살피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 안쪽에 작은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도와준 건 많은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누가 내 손을 잡아줬나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동의를 막는다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 무겁게 만들 수는 있어요. 지전 태우기 카드는 그 서운함을 태우라는 뜻도 됩니다. 누굴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속에서 쟤처럼 남아 지갑을 무겁게 만드는 마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카드가 있으니 이번 달 초반에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얘기를 꺼낼 때 너무 돌아가지 마세요. 받을 돈이 있으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상황을 너무 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괜찮지 않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대신 감정으로 터뜨리지 말고 부채로 바람을 보내듯 차분하게 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상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동일도 다시 통합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7월 안에 한 번은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거창한 고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하나를 정리하고 지갑 안에 오래된 종이를 버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려두고 내 동일이 맑아지고 받을 복은 바르게 들어오고 새는 돈은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한 번 말로 꺼내면 이상하게 중심이 잡힙니다. 신령님께서도 정성 들여 세운 마음은 알아보십니다. 3번 분들 전반은 비우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움켜쥐는 손보다 털어내고 다시 여는 손에 복이 닿습니다. 후반으로 넘어오면 앞에서 정리한 마음과 동일이 사람, 결정, 현실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엽전 3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돈과 관련된 말, 비밀스러운 상이 조심해야 할 귓속말 같은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3번 분들 후반에는 누군가가 돈 얘기를 조용히 꺼낼 수 있어요. 좋은 정보처럼 들릴 수도 있고 가치만 알자는 식의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엽전 3번 카드는 말합니다.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돈, 설명이 너무 흐린 돈, 중간에 말이 자꾸 바뀌는 돈은 조심하라고요. 이번 달 3번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골라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여산신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여자 어른 실력 있는 여성, 정직한 조언자, 혹은 작은 듯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돈 흐름에 개입합니다. 3번 분들 주변에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아주 달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듣는 순간에는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싶을 정도로 솔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엽전 3번 카드가 속삭이는 말이라면 여산신 카드는 그 속삭임을 가려내는 눈입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내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이번 달 후반에는 그 구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작두타기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아주 날카롭게 변합니다. 작두타기 카드는 판단의 시기예요. 미뤄둔 결정을 더는 뒤로 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돈 문제에서 계속 애매하게 두었던 관계, 계속 고민만 하던 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선택이 있다면 이번 달 후반에는 어느 쪽으로든 결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두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발을 내딛지 않잖아요. 숨을 고르고 중심을 세우고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3번 분들 후반에는 바로 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현실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속, 체면이 아니라 판단,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을 봅니다. 3번 분들, 7월 금전운의 결론은 무리한 욕심보다 현실적인 안정이에요. 할아버지 카드는 때로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큰 손해를 막는 지혜를 말합니다. 눈앞에 돈이 조금 보여도 조건이 불안하면 물러설 수 있어야 하고 체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을 떠안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후반 4장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엽전 3번 카드가 귓속말처럼 돈 이야기를 들고 오고, 여산신 카드가 그 말의 진위를 가려보고, 작두타기 카드가 이제 결정하라고 칼날 같은 기를 내며, 할아버지 카드가 마지막에 앉아 실속을 보라고 조용히 눌러줍니다. 3번 분들 후반에는 달콤한 제안보다 딱딱한 조언이 더 복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잠깐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현실적인 말은 지갑을 지켜줍니다. 누가 빨리 벌 수 있다고 재촉하면 멈추고, 누가 조건을 자세히 보자고 말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적 있으시죠? 마음이 급할 때는 조금 수상한 말도 희망처럼 들립니다. 이번만 믿어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안 하면 늦어. 같은 말이 들어오면 불안한 마음은 거기에 기대고 싶어져요. 그런데 엽전 3번 카드가 나올 때는 귓속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을 먼저 넣어야 한다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사람만 믿으라거나 책임 소재가 흐릿한 제안은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후반은 빠른 선택보다 바른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산신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도움되는 조언자를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가족 중 어른일 수도 있고, 일을 오래 해본 여성일 수도 있고, 돈 관리를 잘하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안에 단단한 직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제안, 설명을 들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일,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래가 있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따뜻한 타로마스터의 말로 풀어드리면요, 3번 분들 이번 달 직감은 꽤 정확합니다. 불안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카드가 먼저 흔들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작두타기 카드가 있으니 한번 결정하면 애매하게 질질 끌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받을 돈은 날짜를 정하고, 줄일 지출은 이번 달 안에 끊고, 거절해야 할 제안은 말끝을 흐리지 말고 정리하세요. 다만 말투는 부드럽게 가야 합니다. 작두처럼 단호하되 사람 마음을 베지는 않게요.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조건을 더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제 예산상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 3번 분들 지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7월 말로 갈수록 3번 분들은 현실 감각을 되찾습니다. 초반에는 후회와 정리의 마음이 컸다면 후반에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일지 보이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크게 얻는 것보다 더 이상 새지 않게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이름과 신뢰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남 보이기 위해 쓰는 돈, 거절 못해서 나가는 돈은 이번 달에 줄이셔야 합니다. 3번 분들 복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단단한 판단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돈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잠깐 멈춰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어른이나 현실 감각 있는 사람에게 조건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놓친 구멍을 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이나 통장 앱을 열기 전 잠깐 숨을 고르고 내 돈은 맑은 길로 들어오고 흐린 말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작은 습관 같아도 3번 분들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3번 분들 전체 7월 금전운은 정리 후 회복, 판단 후 안정입니다. 앞에서는 대신 할머니 카드가 깊은 원인을 보여주고, 지전 태우기 카드가 지난 후회를 태우며, 부채 카드가 막힌 공기를 열고, 돼지머리 카드가 복을 맞이합니다. 뒤에서는 엽전 3번 카드가 조심해야 할 돈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산신 카드가 진짜 조언자를 세우며, 작두타기 카드가 결정을 요구하고,
할아버지 카드가 실속 있는 결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이번 달 3번 분들은 무작정 돈을 쫓기보다 돈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게 먼저예요. 비워야 들어오고 가려야 지켜지고 결정해야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돈 때문에 너무 오래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이미 흘러간 돈은 삶의 수업이었고 지금 남은 지혜가 앞으로의 곳간을 지킵니다. 7월에는 마음속 오래된 종이를 태우듯 후회를 내려놓고 부채로 바람을 들이듯 새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두면 돼지머리 카드가 보여준 웃는 복이 작게라도 문 앞에 닿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태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이번 달 꼭 지키고 싶은 금전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4번 분들 카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돈 자체보다 소식입니다. 조용하던 방 안에 누가 살짝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아직 큰 돈이 손에 잡힌 건 아닌데 뭔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울립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메마르셨던 분들, 이번 달은 이상하게도 작은 알림 하나, 문자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금전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맨 앞에 신호동작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신호 같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알림이에요. 4번 분들 금전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보다 먼저 이쪽을 보라고 알려주는 흐름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좋은 정보를 흘리듯 말해주거나 예전에 넣어둔 신청 결과가 보이거나 일과 관련된 연락이 다시 들어오거나 미뤄졌던 돈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알림을 보고도 넘기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미루고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동일이 큰 북소리로 오지 않고 작은 방울소리처럼 옵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옆에 거울 카드가 이어지죠. 신호동작 카드가 밖에서 오는 알림이라면 거울 카드는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카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4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외부 소식만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봐야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반대로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확인 없이 움직이거나요. 거울 카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가 불안해서 서두르는 건지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는 건지 이번 달에는 그 차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돈이 들어올 것 같다는 말만 들으면 마음이 확 살아나다가도 막상 조건을 보면 이상하게 찜찜한 때요. 또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싶어 자신이 작아지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4번 분들 카드에서는 그 둘 다 보입니다. 신호는 오는데 거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달에는 그 흔들림 덕분에 실수를 줄입니다. 거울 카드가 있으니 너무 좋아 보이는 말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너무 두려워 보이는 일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 37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아주 깊어집니다. 기도 37 카드는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꾸준히 쌓는 정성, 반복해서 닦는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4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해보는 행동에서 열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지출을 적는다든지 매일 한 번씩 판매글이나 소개글을 다듬는다든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자리나 거래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반복이 운을 깨웁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매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정성입니다. 옆에 장지 한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직 글자가 적히기 전에 하얀 종이처럼 보여요. 4번 분들, 이번 달은 새로 작성될 돈의 문서가 있습니다. 꼭 계약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표, 장부, 신청서, 이력서, 견적서, 판매글, 제안서, 통장 메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돈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종이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얀 한지 위에 글을 적듯이 흐릿한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동일도 따라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만들지를 써야 합니다. 이 4장을 하나로 보면요. 신호동작 카드가 문 밖에서 작은 소식을 들고 오고 거울 카드가 그 소식 앞에 선 4번 분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 기도 37 카드가 하루만 움직이지 말고 꾸준히 가라고 등을 받쳐주고 장지 한지 카드가 마지막에 하얀 종이를 펼쳐 놓으며 이제 새 계획을 적어라 하고 말합니다. 4번 분들 전반은 감으로만 돈을 따라가는 달이 아니에요. 신호를 받고 마음을 보고 정성을 쌓고 계획을 쓰는 달입니다. 4번 분들 중에는 그동안 금전 문제를 혼자 많이 감당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한다고 당장 해결될 것도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속으로 계산하셨을 거예요. 카드값 날짜, 월급날, 빠져나갈 고정비, 갑자기 들어갈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밤마다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카드가 말합니다. 혼자 참는 것과 현명하게 보는 것은 다르다고요. 참기만 하면 답답함이 쌓이고 보려고 하면 길이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돈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섭다고 덮어둔 장부가 있다면 펼치는 순간부터 운이 바뀝니다. 특히 기도 37 카드가 있으니 이번 달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한 가지를 꾸준히 붙드세요. 지출 관리든 부수입 준비든 밀린 정산 확인이든 새 일자리 탐색이든 하나를 정해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큰 결심은 쉽게 꺼지지만 작은 반복은 오래 갑니다. 촛불 하나가 밤새 방을 지키듯이 작은 행동 하나가 4번 분들 동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신령님께서도 정성 들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매일 같은 마음으로 쌓는 행동이 결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장지 한지 카드가 있으니 이번 달에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흘려 듣지 말고 적어두세요. 언제 연락이 왔는지, 무슨 조건이었는지, 내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적어두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돈은 흐르는 물 같아서 손으로만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길을 파주면 그 길로 흐릅니다. 4번 분들에게 이번 달 기록은 물길을 파는 일입니다. 전반 흐름은 분명합니다.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살리는 사람은 4번 분들 본인입니다. 후반으로 넘어오면 4번 분들 금전 운의 색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먼저 엽전 5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작은 돈이 아니라 권한이 붙은 돈, 내가 주도권을 쥐고 판단해야 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인정받거나 내가 결정권을 갖거나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중심에 서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4번 분들 후반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편할 수는 있지만 돈의 방향은 흐려질 수 있어요. 엽전 5번 카드는 내 손에 쥔 권한을 알아차려라 하고 말합니다. 옆에 옥황상제 카드가 함께 나오니 이 흐름이 더 무게를 얻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현실의 판단, 문서, 원칙, 결정의 기운이 강합니다. 4번 분들 후반에는 감정적인 부탁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하거나 중요한 결제를 하거나 누군가와 금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기 약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좋지만 돈 앞에서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마음까지 상합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하늘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듯 묻습니다. 이 결정이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가? 그 질문을 꼭 붙드세요. 그 다음에 연 날리기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답답했던 금전 운의 소식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연 날리기 카드는 연락, 소문, 기쁜 알림, 멀리서 오는 소식에 결을 품고 있어요. 앞에서 신호동작 카드가 작은 알림을 줬다면 후반의 연 날리기 카드는 그 알림이 조금 더 넓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4번 분들 중에는 기다리던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내 이름을 좋게 말해주거나 내가 올린 글이나 제안이 멀리 닿을 수 있습니다. 돈은 혼자 방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사람에게 닿아야 움직입니다. 그러니 후반에는 나를 알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선비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가 결론을 차분하게 잡아줍니다. 선비 카드는 갈등 속에서도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꽤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4번 분들 후반은 빠른 돌진보다 신중한 판단이 보기 됩니다. 엽전 5번 카드가 권한을 주고 옥황상제 카드가 원칙을 세우고 연 날리기 카드가 소식을 띄우면 선비 카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잠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오래 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에는 좋은 소식이 와도 바로 흥분하지 말고 조건을 읽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4장이 만드는 이야기는 꽤 분명합니다. 4번 분들이 돈의 중심에 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위에 원칙과 판단의 높은 자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탄 연처럼 소식이 퍼지고 마지막에는 선비카드가 조용히 앉아 장부와 문서를 다시 살핍니다. 그러니까 후반에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4번 분들이 기준을 세울 때 돈이 됩니다. 그냥 반가워서 덥석 잡으면 복이 흐려지고 너무 겁나서 밀어내면 신호가 지나갑니다. 중심은 잡되 문은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보입니다. 4번 분들 중에는 후반에 누군가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조건 괜찮아요. 연락 한번 넣어보세요.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올린 글에 반응이 오거나 예전 인연에게서 갑자기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살짝 들뜨겠죠. 그런데 옥황상제 카드와 선비 카드가 같이 있으니 반가움과 판단을 따로 두셔야 합니다. 반가운 건 반가운 것이고 조건은 조건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급한 마음이라고 해서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엽전 5번 카드는 4번 분들에게 자존감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해도 될까요? 보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말에서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내 시간, 내 경험, 내 노력에는 값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장사, 영업, 부업, 서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후반에 가격이나 조건을 말할 때 흐릿해지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미리 깎아주거나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과하게 맞춰주면 나중에 지칩니다. 권한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그릇도 인정해야 합니다. 연 날리기 카드가 있으니 홍보나 연락운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만 계셨다면 후반에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팔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을 세상에 조금 더 띄워보세요. 거창한 광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에 한번 알리고 소개글을 다시 다듬고 예전에 연락했던 사람에게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짧게 정리해서 올려보세요. 여는 실이 있어야 날아가잖아요. 4번 분들의 실은 기록이고 바람은 소식입니다. 장지 한지 카드에서 적은 계획이 연 날리기 카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선비 카드는 마지막에 4번 분들에게 절제를 줍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너무 빨리 돈을 쓰지 말고 먼저 계산하세요. 이번 달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내 기준 없이 움직이면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지출, 불안해서 결제하는 비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비 카드는 말합니다. 잠깐의 만족보다 오래 남는 선택을 하라고요.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금 미뤄도 됩니다. 대신 내 돈을 벌어주는 도구, 내 실력을 키우는 곳, 꼭 필요한 정리에는 알맞게 쓰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후반에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종이의 조건을 3줄 이상 적어보세요. 좋은 점, 부담되는 점, 내가 지킬 기준을 적으면 마음이 훨씬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던 소식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띄울 소식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연락이든 글이든 제안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조용한 시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리고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들어올 돈은 바르게 들어오게 나갈 돈은 허튼 길로 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꾸준히 마음을 모으면 성불하실 겁니다. 4번 분들 전체 7월 금전 운은 신호를 잡고 기준을 세우고 소식을 띄워 동의를 여는 흐름입니다. 앞에서는 신호동작 카드가 알림을 주고 거울 카드가 마음을 비추며 기도 37 카드가 꾸준한 정성을 쌓고 장지 한지 카드가 새 계획을 펼칩니다. 뒤에서는 엽전 5번 카드가 권한과 중심을 주고
옥황상제 카드가 원칙과 결정을 세우며 연날리기 카드가 소식을 퍼뜨리고 선비 카드가 신중한 결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번 달 4번 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 이름으로 적고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내 소식을 바람에 실어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동일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작은 알림에서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4번 분들이 해온 시간과 정성은 빈 종이가 아니라 이제 글자가 적힐 준비가 된 깨끗한 한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과 함께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금전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남겨주세요. 마음 닿는 분들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